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6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어제 우리가 휴장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FOMC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극단의 모습을 좀 보였는데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에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카페에 오셔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카테고리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 신청 글을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비번을 받으셔서 공지사항 제일 위에 보시면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는데 이쪽 들어오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FOMC의 결과가 예상대로 뭐 계속 한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50bp 인상, 빅스텝은 일단 물 건너간 것 같다. 그리고 50bp 인상의 QT 6월부터 진행, 요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딱 요대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 이후에 시장은 급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이렇게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결과 발표 이후에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간밤에 오늘 다시 반대로 파월 의장의 발언과 FOMC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해석이 반대로 나오면서 뭐 되돌림 이상의 흐름이 나오면서 전 저점까지 이탈을 했던 모습.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장 마감 1시간여를 앞두고 한 1% 이상 끄집어 올리면서 아래꼬리를 살짝 달아주었다라는 정도였습니다. 일단 안에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요. 일단 FOMC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부분들, 뭐, 이 부분 있었으니까 요건 뭐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서 우리가 이제 이 향후 흐름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의 엊그저께 발언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75bp는 현재 머릿속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무조건 절대 안 해 이 개념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75bp는 계획에 없다 정도였고요. 그리고 향후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50bp 인상, 빅스텝 인상이 가능성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의 부분은 향후 지표를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었고 이후 물가가 조금 안정된다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안정된다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25bp 정도씩 올리는 걸로 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2차례 정도의 25bp 정도까지 이후 계속 올리는 개념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연말 금리는 대체로 한 2.5에서 2.75 사이 정도 되는 요 정도 흐름이 지금 현재 연준이 보고 있는 중립금리,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의 금리, 최종 금리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올 3월 달에 FOMC에서 올해, 금리를 1.75에서 2% 정도까지 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 시장에서 바라봤던 그리고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최소 3에서 3.5 정도까지 예상이 됐던 부분에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었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번 FOMC에서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을 감안을 해서 봤었을 때 2.5에서 2.7이면 일단 조금은 이 덜 매파적인 정도의 흐름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중국의 봉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향후 경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불확실성을 조금 표현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금 강하게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왔던 그 부분보다는 시장 수요 조금씩 둔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꺾일 수 있으니까 지난달 말에 나왔던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을 때, PC 나왔을 때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게 했던 부분이 요번 달에서도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기대를 하고 있다. 요런 정도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한두 달 뭐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긴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얘기를 그동안 했던 대로, 최근에 했던 대로 75bp를 만약에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또는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가지 않고 50bp씩 조금은 시장 예상보다는 더디게 가겠다. 대신 꾸준하게 가겠다라는 걸 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준 위원들 파월 의장 마찬가지고요. 경제에 어떤 그러니까 증시나 경제에 충격을 주는 건 분명히 최소화하려는 이 의도가 많이 보였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랬는데 어제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증시가 급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오늘 따로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인플레이션 상당히 좀 높은 상태고 여기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뭐 50bp라도 만약에 앞으로 2번 한다 그러면 지금 총 3번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3번을 한다 그러면 4번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올리게 되면 한편 이제 반대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도 생길 수 있어. 이런 이제 또 다른 같은 문제를 놓고 이쪽에서 어제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해석한 부분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과학이라고 표현을 했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전형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우려감들이 작용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국채금리가 3%를 넘었단 말이에요. 10년물이 3%를 넘었다. 급등이 나왔는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뭐 유가 같은 경우도 올랐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유가도 올라왔고 국채금리도 상승을 했어. 이 얘기는 한간에 지금 떠돌고 있는 경기 침체 관련한 부분 거기까지는 해석을 안 한 것 같다. 일단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다. 시장이 여전히 오늘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6월 75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오늘 지금 하락을 했던 건데 1차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앞으로 9일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에 전면전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승리 선언하고 대충 정리를 할 것이다. 지금 두 가지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팽배한 상태잖아요.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단 9일날 특별한 군사작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군사적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간의 행보를 본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정부의 발표를 지금 사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9일날 만에 하나 전면전을 하는,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몰도바까지 넘어가는 이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시장 한 차례 충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다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심화돼 가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예상보다 굉장히 길어진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탈출구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딱 보면 마리오폴까지만 정리가 되면 일단은 전쟁을 조금 종료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들이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신호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만약 전쟁이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가 있죠. 만약 전쟁이 종료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제재는 조금 풀어줄 수 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좀 풀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가 조금 풀려나간다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세도 상당히 크겠지만 실제 지금 현재 러시아 제재가 일부 조금씩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금리 인상의 속도도 낮아질 수 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일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1일 날 CPI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피크 아웃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느냐. 전달 PCI보다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지금 어제 미국 증시를 이렇게 크게 눌렀던 75bp 인상 확률이 확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급반등 나오긴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점진적으로 시장 안정을 찾으면서 이 일정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적으로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멀리 이제 향후 어제 나왔던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일단은 6월 FOMC 제가 이거 엊그저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6월 FOMC에 주목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CPI 딱 끝나고 나면 바로 6월 FOMC를 겨냥할 겁니다. 과연 진짜 75bp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50bp 정도로 끝을 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요 두 가지에서 결정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그 뒤에 발표되게 될 요번 달 PC, 그러니까 4월이죠. 4월 PC라든지 PPI라든지 이런 것들 뭐 또 작용할 겁니다. 작용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흐름에서 놓고 보면 요 두 개가 지금 제일 중요할 걸로 보여진다. 1차적으로. 그리고 6월 FOMC까지 뭐 이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6월 FOMC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7월 FOMC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75bp냐 50bp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거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7월 정도 넘어가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는 크게 걸릴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된다.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갈 만하면 쳐내리고 올라갈 만하면 쳐내리고 뭐 계속해서 이 고개만 쳐들면 계속 때리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요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제 거의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하반기는 조금 우호적인 흐름, 지금 이 상반기 우리가 나왔던 이 흐름보다는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얘기가 여기까지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상황 보게 되면 코스피 매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매도 전환을 했고요. 선물도 매도가 조금씩 계속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개파락 출발 이후에 한 차례 눌림 그리고 반등이 한번 나온 상태, 한 차례 눌림 반등이 한번 나온 상태에서 현재 다시 시가 부근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가 부근이 아니라 시가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선물이 또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 지금 막 또 선물 매도가 좀 늘어났죠.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아침에 시작할 때 매우 좋지 않았다가 여기서 중립 수준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지금 다시 중립 이하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대로라고 한다면 뭐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을 오늘 이후의 수급을 예상하기는 힘든데 그건 이제 실시간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시그널들이 보여야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그널로 보면 조금 약하거나 조금 괜찮아지면 중립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거나 지금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현재의 신호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그런 정도의 흐름이 있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선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 5G 통신 장비 섹터들 움직임 조금 괜찮게 나오고 있고 수소차 관련 섹터들 오늘 흐름 강합니다. 그 외에도 건설 기계 섹터들도 약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건 이제 종목 간 편차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반면 인터넷 뭐 오늘 카카오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적 관련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인터넷 대표주들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게임 관련 섹터들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수 큰 바이오 섹터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이 시총 큰 섹터들이 지금 조금 하락폭이 조금 있다 보니까 좀 더 하락이 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기아, 삼성, SDI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매도가 조금 눈에 띄는데 전체적으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골프전, 카카오 게임즈, SBW 생명과학, TCK 정도 눈에 띄고요.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매도 상위 쪽에서는 위메이드, 안랩, 동진세미캠, 팜스토리, 아프리카TV, 펄어비스, LX세미콘, 심텍, 고영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조금 바닥을 좀 잡아줄 때 줄 수 있는 구간인데 일단 좀 조금 세분화해서 지금 다시 조금 이걸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2600포인트까지 일단 열려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 2730에서 2600까지가 일단 가장 큰 틀에서의 내용이고 요 사이를 또 놓고 따져본다고 한다면 2700, 2670도 있습니다. 2670, 2640 뭐 이렇게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 더 꺼볼까요? 2670 원래 제가 꺼드렸던 라인이니까 이 자리도 뭐 물론 당연히 지금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좀 복잡해졌는데 일단은 2640포인트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사실 잘 안 했습니다. 이번에 FOMC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걸로 봤기 때문에 근데 어제 갑작스럽게 예상 밖에 이래서 이제 주식이 생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도 지금 거기서 한 단계 조금 세부적으로 봤을 때 한 단계 레벨 다운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에서 이 자리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오늘 오후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국이나 홍콩 시장의 영향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이 규제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규제가 지금 나온 상태라서 어제 중국 그러니까 특히 홍콩 같은 경우 지금 어제 하락 전환 뭐 플러스 2%까지 갔다가 하락 전환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쪽에서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관세 인하 관련 면제 관련 얘기들 계속 관련 이해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도 한편에서 지금 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중국이나 홍콩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1차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조금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 일단 5월 9일입니다. 일단 전쟁 관련한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부분도 일단은 남아 있는 상태. 이런 정도가 지금 현재의 흐름에 해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더 저점을 안 깼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